김문수 당권 도전 100%, 한동훈 당권 도전 100%. 그러니까 두 사람 싸움이 될 텐데 그래. 지금으로서는 두 사람이 싸움을 붙으면 한동훈이 조금 밀려요. 한동훈 전 대표가 이기는 전략을 짜든지 문제는 이거예요. 그러면 한동훈 전 대표가 이겼다 또는 김문수 전 후보가 이겼다 했을 때 이 당이 하나가 될까? 그럼 한동훈 전 대표 쪽에서는 김문수 당대표인 당에서 하나가 될까요? 하나가 안 돼요. 3분의 1은 또 하나가 안 되는 거예요. 그 흔들거리는 것을 제일 즐길 수 있는 것은 뭐냐면 민주당이에요. 왜냐면 입법권도 꽉 쥐고 있죠. 사법권도 거의 주도권을 가지고 있죠. 그러면 지금 내란 특검이 시작되잖아요. 그러면 흔들리는 당은 더 흔들어 버릴 수가 있어요. 거의 자칫 잘못하면 지방선거 완패하고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강하게 발표를 했습니다. 5대 개혁안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물론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한 이야기는 다 맞는 이야기예요. 오, 맞는 다 맞는 이야기고 다 또 숙고해야 되는 이야기예요. 고민해야 되는 이야기예요. 네. 검토해야 되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6월 3일까지 임기가 있는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이고 초선 의원이잖아요. 말빨이 먹히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본인도 비상대책위원장 자리에서 물러나기 전에 깨하기 전에 이제 소리를 한번 지르는 거죠. 이대로는 안 돼. 내가 초선 의원으로 봐도 이렇게 이 당의 미래는 없어. 고민을 털어놓은 건데 그 고민을 진지하게 받아들일 사람들은 준비가 안 돼 있잖아요. 근데 지금 비상대책위원장은 가서 비빔밥도 먹고 보니까 상황이 안 좋다 싶어서 자기 의견을 정리를 하고 또 중지를 모았겠죠. 내놨는데 저는 이런 말씀 드릴게요. 말빨이 안 먹힐 것이다. 그러면 5개 이 안은 개혁안에 대해서는 다 일리가 있다고 보세요? 이건 이제 예를 들어 볼까요? 검토를 할 말이죠. 윤 네. 대통령 탄핵 반대 당론 무효화. 무효화할 필요 있다. 알겠습니다. 두 번째, 대선 후보 교체 진상 규명. 이거 이제 대놓고 친윤을 보자는 거잖아요. 친윤에 대한 공격인 거잖아요. 그렇죠. 그것도 일리 있다 보시는군요. 아니 다 검토를 해야 되는 거죠. 검토를 해야 된다. 고민을 해야 되는 건데 지금 뭐 쭉 이야기하신 거 뭐 굳이 더 이야기를 안 해도 연결이 돼 있어요. 그다음에 당신 민심 반영 절차를 구축하자. 지방선거 100% 상향시키고. 이게 뭐냐면 이제 당 내에 워낙에 다선 친윤계 영남계 의원들의 의견이 세다 보니 수도권 경기권 원의 의견이 전혀 반영이 안 되고 민심에서 멀어지는 행보를 자꾸만 한다. 이제 요거랑 연결이 돼 있는데. 자 근데 네. 지금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은 단이라도 삐거덕거렸다 책임 묻겠다. 윤석열 전 대통령과 절연하지 못하는 것도 우리가 단호하게 마음먹어야 된다. 그다음에 당의 의사결정 구조를 더 민주적으로 개선했다. 뻔한 이야기 안 해요. 아니 그러면 그 고민을 안 했겠어요? 그 고민을 안 한 게 아니라 수도 없이 했지만 그것을 수용하고 실천하고 또 적용하지 못했던 거죠. 말만 했지 안 한 거야. 공부 열심히 할게요. 책 안 본 거야. 그래 성적이 잘 나올 리가 없잖아요. 쉽게 이야기를 해서. 그러면 공부 열심히 하겠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몸을 깎는 뼈를 깎는 각오로 공부를 했어야 성적이 나오잖아요. 그래도 나올까 말까인데 지금 이 지경에. 그런데 그렇게 말만 해놓고 공부 안 한 것 뻔히 지금 다 알잖아요. 모든 사람이 알잖아요. 엄마도 알고 선생님도 알고 그렇죠. 본인도 알잖아. 그런데 뭘 기대하냐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국민의힘은 핵심은 이거예요. 핵심은 뭐냐? 김용태는 이제 곧 끝나는 사람이에요. 김용태 위원장에게는 미안한 이야기지만 김용태 위원장이 지금 해결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에요. 그러면 이건 누가 중요하냐면 일단은 김문수 후보가 지금 친윤의 자장은 아니지만 대선 후보이기 때문에 지금 제일 말빨이 센 사람이에요. 셀 수 있는 사람이에요. 또 한 사람 누구냐면 각을 세워서 다른 말을 했기 때문에 또 말빨을 세울 수 있는 사람이 또 한동훈이잖아요. 김문수, 한동훈. 그 다음에 또 한 사람은 누구냐면 그래도 친윤 쪽에서 쭉 그걸 이어왔던 사람이 누구예요? 권성동이잖아요. 권성동, 김문수. 왜? 권성동은 또
한덕수를 세우려 하다가 실패했잖아요. 그러니까 김문수하고 또 좀 결이 다르잖아요. 그럼 세 사람이 만나야 돼요. 권성동, 김문수, 한동훈이 만나서 당 어떻게 할래? 어떻게 할까? 그냥 다 찢어 어떻게 해? 그러면 쇄신을 해야 되면 어떤 쇄신을 할까? 와, 권성동 의원과 쇄신은 다 그렇게 국민에게 와닿을 것 같지는 않아요. 아니 와닿지는 않는데 네. 제가 드리는 말씀 뭐냐면 그러면 김문수 쪽에서 한동훈을 다 밀어내고 당을 장악하면 문제가 해결될까요? 한동훈 쪽에서 김문수를 다 몰아내고 당을 장악하면 문제가 해결될까요? 그런데 이 이야기 전에 전제 사항이 그렇다면 말씀은 전당대회를 하긴 해야 된다는 말씀. 왜냐하면 해야죠. 왜냐하면 지금 전당대회 해봤자 결국은 또다시 계파 갈등만 더 노출될 뿐이고 국민의힘이 혁신과는 관계없이 오로지 당권에만 욕심 있는 당으로 보일 뿐이다. 예전에 김종인 위원장이 2020년에 들어와서 당의 체질을 바꾼 것처럼 지금은 지선까지는 6월까지는 시간이 좀 있으니 이렇게 빨리 당권 경쟁할 때가 아니라 혁신을 하고 체질을 개선하고 다른 사람을 모셔와서 뭐 이름을 바꾸든 뭐를 바꾸든 하면서 체질 개선할 때다라는 의견이 있어서 그래. 이렇게 빨리 전당대회 할 때가 아니다. 이맹크 예. 그거 안 해봤어요? 안 해봤어요? 해서 그때 김종인 대표 때는 그래서 지선도 이기고 다 했잖아요. 예. 근본적으로 안 변한 거예요. 그거는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와서 잠깐 페이스 오프를 한 거지 근본적인 변화가 없었던 거예요. 그러면은 지금 비대위원장 모셔오고 혁신위원회 설치하면 근본적으로 바뀔까요? 안 바뀌어요. 그럼 전당대회를 해서 또 이제 서로 그러니까 극혐하고 전당대회가 형식인 거고 제가 내용을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이 당의 운영에 있어서 책임이 있는 사람들이 다 와야 된다니까 모여서 이야기를 해야 돼요. 책임 있는 야, 사람들이. 우리가 앞으로 그러면 하나가 될 수 있어 없어? 안 될 것 같으면 찢어지는 거죠. 오. 안 되는데 어떻게 모여서 이야기를 해요? 그렇잖아요. 아니 부부가 찢어지네요. 하나의 부부가 돼서 뭐 검은 머리가 파뿌리가 되도록 살고 싶은 마음이 왜 없겠어요? 하다 안 되니까 헤어지는 거잖아요. 그래도 왜 안 헤어지는지 알아요? 재산을 나누면 지금의 삶을 유지할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들 이어져 있거든요. 들어봐요. 그러니까 이제 무슨 말씀이냐면 저는 굉장히 근본적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모여서 결정을 해야 돼요. 우리가 정말 뜻을 하나로 합할 용의가 있는지, 그래서 전당대회를 통해서 승복하고, 그리고 의견이 다른 것은 절충해가면서 그럴 의향이 있는지. 그렇잖아요. 그럴 의향이 없는데 비대위원장을 모셔온들 혁신위원회를 만든들 바뀌겠어요? 안 바뀌지. 그렇잖아요. 그러면 5년 뒤에도 안 바뀌고 10년 뒤에도 안 바뀌는데 계속 같이 한다? 가능한 일 같아요? 재산 때문에? 당의 재산 때문에? 헤어지면은 더 가난하게 살아야 되니까. 표도 나뉘고, 재산도 나뉘고, 당비도 없고, 후원금은 안 거치고. 그래서 마음은 안 맞는데도 다 각방 쓰면서도. 계속 한 지붕 세 가족으로 가야 된다? 아니, 그런 경우들이 있다는 거죠. 아. 그래서는 근본 문제가 해결 안 될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렇게 갈 수도 있겠죠. 근데 제가 드리는 말씀은 가능할지 여부는 당에서 판단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상태로 가면 이 당에는 미래가 없어요. 없습니다. 없어요. 원내대표, 권성동 원내대표는 일단 사퇴해서 원내대표 선거를 다시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지금 이대로라면 원내대표로 좀 유력해 보이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일단은 숫자를 생각해 보세요. 107명이잖아요. 107명에서 지금 여러분들이 가만히 따져보면 한 50명은 친윤 쪽이고 한 30명은 한동훈 쪽일 거예요. 5대3. 지난 당내 경선 때 보면. 그러면은 남는 사람 숫자가 얼마 되지도 않아요. 27명이에요. 27명이 다 한동훈 쪽으로 간다 그러면 이게 57명이 돼서 한동훈 쪽에서 원내대표가 나오는데 이 27명이 눈치를 보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대략 한 절반 정도 나눠진다고 보면 돼요. 17대 10 뭐 이렇게. 그러면은 네. 절반 정도로 나눠지면은 한동훈 쪽이 아직은 안 돼요. 오케이. 아직은 친윤 쪽에서 네.
친윤 쪽에서 원내대표가 나올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뭐 김용태 비대위원장의 스피커는 이제 뭐 꺼지기 직전이다 뭐 이런 말씀은 주셨으나 친윤계에서는 이 김용태 위원장이 내건 개혁안의 조건이 그 뒤에 한동훈 전 대표 있는 거 아니냐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한동훈 전 대표 그러면 이제 당권 재도전을 만약 그 뒤에 정말 있는 거라면 한동훈 전 대표가 당권 재도전을 한다고 봐도 무방할까요? 아니, 그때도 도전하겠죠. 김문수도 도전하는 거고. 아 김문수 전 후보도 아유, 당연히 도전하는 거죠. 왜 당연해요? 지금 모습이 당연하죠. 당연하죠. 안 한다고 했으니까. 그거 언제 안 한다고 그랬어요? 그런 얘기는 하지 마십시오. 저보고 쓰레기통에 들어가라는 이야기입니다. 아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네. 세 가지를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는 정치인들은 세 가지를 보고 판단합니다. 어나운스먼트. 예. 그 다음에는 발언. 무브먼트. 행동. 그 다음에 마지막에는 인바이러먼트예요. 환경. 환경. 자, 어나운스먼트인데 지금 제가 왜 김문수 당권 도전 100%냐고 이야기를 드리냐면은 한 번도 나는 당권에 도전을 안 하겠습니다. 서명해서 확정한 적이 있어요? 있어요? 아니요. 뭐 없어요. 정치인들이 뭐 그렇게. 정치인들이 제일 잘하는 이야기가 뭔지 내가 언제 그렇게 이야기한 적이 있냐는 거죠. 그렇게 이야기한 적이 있어요? 김문수 후보가 당권에 절대 도전하지 않겠다고 이야기한 적이 있어요? 없어요. 그렇진 않은데 그런 말씀 하지 마십시오만 했네요. 아니, 하지 말라고 하죠. 당연히. 아이고. 아니, 그러면은 이민선 앵커가 저한테 국회의원 하라고 하면은 내가 방송에서야 제가 무슨 아이고 당연하죠. 저 아니면 누가 합니까? 이렇게 방송에서 제가 이야기를 하지만 실제로는 제가 뭐라고요? 아유, 말도 안 되는 말씀을 제가 아유, 저는요 아닙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 절대 제가 단 한 번도 출마를 안 하겠다라든지 저는 뭐 공천 신청도 안 할 거라든지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없잖아요. 한 적 있으세요? 공천 신청?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뭐냐면은 무브먼트인데 아니 정치 더 이상 안 할 사람이 훌라후프는 왜 돌려요? 특허리는 왜 해요? 이게 뭐냐면 나는 74세인데 이준석 후보가 40살이잖아요. 야 이준석 건강은 내가 네보다 더 낫다 이야기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마지막에 뭐냐면 인바이러먼트잖아요. 지금 김문수 후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목표가 뭔지 아세요? 절대로 한동훈은 안 된다는 거예요. 제가 분석을 해드린 거 여러분들 저는 누구 쪽에 서 있지도 않고 저는 국민의힘 당원도 아니에요. 두 번째는 뭐냐면 지금 친윤 쪽에서는 전당대회가 있으면 이 전당대회에서 당대표가 내년 지방선거를 결정하잖아요. 목숨이 달려있는 거예요. 정치인들한테는. 공천이 목숨이에요. 정치인들한테는. 그러면 지금 김문수에 내세울 만한 사람이 없어요. 안철수? 친윤으로? 나경원? 윤상현? 되겠어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분포를. 그러면은 마지막으로 이 인바이러먼트 자체가 3 어나운스먼트 그 다음에 무브먼트 인바이러먼트 이 세 가지를 보면 당권 도전 100%예요. 그러네요. 그러고 보니까 김문수 전 후보가 최근에 나경원 의원하고 안철수 의원도 만났죠? 왜 만나겠어요? 뭐 도와달라 이거죠. 아유 좀 코미디예요. 도와달라. 그렇죠. 한동훈 전 대표는 나올 게 100%이기 때문에 네.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이 자 그래서 모여서 제 말씀이 이거예요. 이 당에 모여서 어차피 우리가 찌그러질 대로 찌그러졌는데 그래도 보수라는 날개를 우리 스스로 우리가 날개 죽지를 찢어서 버리면 안 되니까 정말 한번 우리가 뭉칠 생각이 조금이라도 있느냐 없느냐를 확인하라 이 이야기예요. 권성동, 김문수, 한동훈 만나서. 근데 어떻게 보세요? 이게 지금은 뭐 아까 조금 전에 왔다 간 노정태 위원 같은 경우는 아니 지금은 대선 패배의 책임을 지고 쉴 때다라는 의견을 주기도 하고 또 어디서는 그러니까 김문수 후보 전 후보가 안 쉰다니까. 그러니까 때다라 안 쉬겠지만 쉴 때인데 왜 나오냐라는 비판적 의견이신 건지 아니면 비판이죠. 배 소장님도 비판적으로 보시나요? 아니요. 저는 비판 안 해요. 왜냐하면 정치 현실이니까. 정치 현실이다. 네. 일단 41.15 득표율을 올렸는데 그 후보가 가만히 있는 게 뭐 말이 되냐. 김문수 후보니까 그 정도 얻은 거고 따라서 정치인으로서 행보를 계속해야 된다라는 응원의 목소리도 있고요. 네네. 저는 해야 된다가 아니라 예. 설사 제가 이야기를 하더라도 제 이야기 따르겠어요? 하겠죠. 그러니까 제 예상은 뭐냐면 분석은
실제 가능한 분석을 해야 돼요. 네. 제 사심을 넣어서 이랬으면 좋겠다라는 분석은 그냥 제 공자왈 맹자왈 하는 분석인 거고, 제 분석은 김문수 당권 도전 100%, 한동훈 당권 도전 100%. 그러니까 두 사람 싸움이 될 텐데, 그래. 지금으로서는 두 사람이 싸움을 붙으면 한동훈이 조금 밀려요. 한동훈이 조금 밀려요. 그래서 벌써 이제 한동훈 전 대표가 이기는 전략을 짜든지, 근데 문제는 이거예요. 그러면 한동훈 전 대표가 이겼다, 또는 김문수 전 후보가 이겼다 했을 때 이 당이 하나가 될까? 그럼 한동훈 전 대표 쪽에서는 김문수 당대표인 당에서 하나가 될까요? 하나가 안 돼요. 그러니까 3분의 1은 또 하나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당 대표 나가기도 어렵죠. 예, 한동훈 전 대표가 탈당을 하기도 어려워요. 그리고 전 당대표는 비례대표 숫자가 많고, 그리고 지금 한동훈 전 대표 간판으로 나갔을 때 지방선거에서 어떤 성적을 거둘지도 장담을 못해요. 네, 지금 당 이판 자체가. 대표는 이제 김문수 전 후보가 더 유리한 판이라고는 말씀 주셨는데, 원내대표 선거라면 이제 당연히 친윤 세력이 조금 더 다수다 보니까, 우세다 보니까 그럴 것 같은데, 당 대표 선거는 또 국민 여론이 어느 정도 들어갈 거 아니에요. 그렇게 된다면 예전에 경선 얼마 전에 있었던, 바로 몇 달 전에 있었던 경선에서 한 대표가 의외로 상당히 뭐 경쟁력 있는 모습을 보였고요. 그렇죠. 그 이후 결선에서 진 거는 이제 김문수 후보가 단일화를 20번이나 외친 것이 한 역할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진 부분이 있는데, 그걸 본다면 당대표 이번에 당권 후보 경쟁에서도 그렇게 김문수 후보가 낙점하고 있지는 못할 것 같아요. 그렇죠. 낙관할 수 없어. 예. 낙관할 수 없죠. 예. 낙관할 수 없고, 실제 이제 전당대회가 되면은 판이 어떻게 흘러갈지도 알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윤석열 전 대통령 관련된 이슈도 있고, 지금 내란 특검도 있기 때문에 내란 특검 내용에 어떤 식으로 친윤 쪽은 상당히 타격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전당대회를 뭐 이제 지금 현재 상황으로 봤을 때 대선 직후니까 또 당원들이 뭉치는 게 있잖아요. 그것 때문에 그 여파를, 그 영향을 무시 못 하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거죠. 지금 이 상태에서 전당대회가 돼서 김문수가 당대표가 되든 한동훈 당대표가 되더라도 이 당은 또 하나가 안 돼요. 이 당은 하나가 안 돼.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이 그거잖아요. 세 사람이 모여라. 권성동, 김문수, 한동훈이 모여서 정말 하나 되겠다는 생각을 서로 가지고 있는지, 진심으로. 그게 아니라 정말 겉으로만 그런 척할 뿐이지 그럴 마음이 속마음으로는 없다. 그럼 판단해야 되겠죠. 맞아요. 예. 계속해서 형식만 껍데기만 갖추고 있는 건 뭐 금방 티가 나니까요. 그 왜냐면 그 흔들거리는 것을 제일 즐길 수 있는 것은 뭐냐면 민주당이에요. 왜냐면 민주당은 지금 이재명 대통령 체제죠. 지금 입법권도 꽉 쥐고 있죠. 사법권도 거의 주도권을 가지고 있죠. 그러면 지금 내란 특검이 시작되잖아요. 그러면 흔들리는 당은 더 흔들어버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거의 자칫 잘못하면 지방선거 완패하고 2028년에 실제로 국회의원 선거를 가야 되는데, 그 국회의원 선거로 가는 과정에서도 이 당이 하나가 안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공천 문제로 막 우왕좌왕하겠죠.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 제대로 안비가 안 되면 경쟁 상대가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